네, 안녕하세요. 제주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환감전 다니엘입니다. 자, 오늘은요. 1월 4일 일요일이고요. 3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내일이면 바로 또 월요일 장이 열리게 되죠. 자, 근데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반도체를 공부하러 와주신 우리 주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월요일이 장이 열리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매도 타점을 제대로 잡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되는지 흐름을 오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장 한번 다시 복귀를 해볼게요. 자, 금요일날 장 자체가 어떤 그림이었냐? 자, 이 아랫꼬리가 말도 안 되게 달려있죠. 자, 하한가를 찍고 올라갔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 자, 근데 이 아랫꼬리는 이 대체거래소에서 잠깐 이 하한가 거래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제주반도체가 이 4거래일 연속 이 양봉 마감해주면서 거래량도 동시에 터져주고, 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방송 순서는 이렇게 말씀을 좀 잡아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주말 동안 시장에서 돌았던 이슈들, 특히나 이 글로벌 이벤트가 굉장히 있었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 어떠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 반도체 중심으로 돈이 더 모이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주반도체가 지금 상승하는 이유를 단순한 이 테마 관점으로 보지를 말고, 자, 우리 구조적인 이유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그런 구조적인 이유 위에서 실제로 들어오는 수급, 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월요일날 장 초반에 어떠한 시나리오를 열어두고요, 어떤 구간에서 보면서 이 대응을 나가야 되는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요, 자, 어떤 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우리 제주반도체 월요일에는 상한가 한번 노려보자 라는 뜻으로 상한가 같이 적어주시면서 응원의 말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영상 초반부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강조드리는데요. 왜 그러냐? 물론 영상, 자, 이 채널 성장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자, 유튜브 알고리즘 정책상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많이 달리는 영상들이요, 다른 제주반도체 주주분들에게도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이렇게 개인분들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시고 있는 만큼, 자, 이런 분들께도 우리 제주반도체 영상이, 이 황금손 다니엘의 영상이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되면서 투매 물량 더 이상 쏟아내시지 않을 수 있도록, 자, 어떻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상한가 같이 한 번씩들 적어주시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말간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죠? 바로 이 주말에 시장에서 많이 돌던 이야기 중에서 미국과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관련해서 공습이니 포획이니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돌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류의 뉴스, 뭐 전쟁 관련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이 어떤 프레임으로 움직이느냐? 이런 전쟁이나 뭐 공격, 충돌류의 뉴스는 보통, 자, 리스크 오프 프레임을 만듭니다. 자,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높아지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생기고 달러나 금이 강해질 수도 있고, 자, 위험자산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코인이 뭐 눌릴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먼저 깔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실제로 뭘 샀느냐입니다. 자, 주말 동안 우리 미국장에 마감했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리고 반도체 섹터 쪽 흐름을 보면, 자, 어떻죠? 우리 1월 2일날, 자, 미국 증시를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장이 뭐 다 깨졌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자, 반도체 쪽의 수급이 엄청나게 살아있는 듯한 이런 해석으로 봐줄 수가 있겠죠. 자, 특히나 또 뭐가 있었죠? 우리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관련 종목이 강하게 반응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거는 이제 그냥 공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섹터는 다시 한 번 더 탄력을 받아볼 수가 있겠다, 이러한 기대가 붙는 거죠. 자, 그래서 국내에서도요, 우리 반도체 관련 ETF가, 자,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말이 돌면요, 월요일날 장 초반 심리가 달라집니다. 자, 지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반도체에는 돈이 들어오네. 자, 이게 바로 시장 참여자들의 지금 인식입니다. 그러면 일단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주반도체가 왜 지금 흐름에서,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받고 있느냐? 저는 일단 이거를 온디바이스 AI 같은 단어 하나로만 묶어서 끝낼 생각은 없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시장 자체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삼성전자, 자, 이때가 되겠죠. 코로나 이전에 2018년 이 메모리 슈퍼사이클 얘기를 많이 하시죠.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이 비슷한 결의 변화가 발생하고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나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이 빅 플레이어들이 뭐라고 있냐? 핵심을 결국 HBM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이 서버,
고성능 메모리. 자, 여기에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쏠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떠한 현상이 하나 벌어져요. 뭐냐면 때 같은 빅플레이어들이 자 HBM에 집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이제 레거시 메모리, 자 구형 메모리들은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요 돈이 덜 되는 라인은 줄이거나 전환하거나 효율화합니다. 자 그래서 HBM은요 웨이퍼도 더 많이 잡아먹고 공정도 더 빡세고요 공장 자원 배분이 바뀝니다. 그러면 자 DDR4, LPDDR4X 같은 이 구형 레거시 제품은 공급이 줄어드는 공백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HBM 쪽에 지금 시장이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자 이목이 쏠리고 있다라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공백 기존에 있었던 DDR4라든지 자 기존의 구형 메모리들 쪽은 비교적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수요가 갑자기 0이 된 게 아닌데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튀어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체감하는 게 뭡니까? 자, 시장에서 이 램 있죠. 램 값이 왜 이렇게 비싸졌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 DDR4 가격 있죠. DDR4 램 가격이 DDR5보다도 높아지는 장면 같은 게 자 시장에서 화제가 됩니다. 이게 바로 공급의 공백이 만들어낸 가격의 왜곡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틈새를 자 누가 먹느냐? 대기업이 다 커버를 못해요. 그래서 다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거 그리고 롱테일 수요 이쪽으로 우리 제주반도체 같은 기업이요 자리를 잡는 구조가 나옵니다. 자 제가 이거 좀 거시경제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는데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빅테크 대기업들이 HBM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니까 우리의 구형 레거시, 구형 메모리들 쪽을 그 파이가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HBM 쪽으로 쏠리니까 자 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제주 반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실적이요. 우리 운이 아니라 자 구조가 바뀌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기업 분석에서 가장 정확한 지표는 감정도 아니고 기대감도 아니고 결국 숫자죠. 자 그러면 우리 제주 반도체 3분기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제주 반도체죠. 보시게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 3분기 매출액이요. 자 1110억이 나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7% 넘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분기 매출이요. 1000억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창사 이래로 최초예요. 자 3분기 누적 매출이 보시게 되면 자 2000억을 넘었습니다. 이미 이전 연간 매출 1600억가량을 초과했어요.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이요. 140억가량 나와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자 거의 760%가량 넘었어요. 이러한 숫자들이 주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실적, 호실적을 바탕으로 자 주가는 올라가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흔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물건을 많이 팔아서 매출이 증가했다 이게 아니고요. 자 판매 단가 자체도 올라갔던 거고 그리고 물량도 더 많아진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환율이라는 이런 삼박자까지 맞는 국면에서 이런 앞에 말씀드렸던 이 공급에 대한 공백이 만든 이런 가격적인 구조까지 겹쳐지면서 자 이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제주 반도체의 실적을 생각해보면 그냥 3분기 잘 나왔다 이렇게 단기 이벤트로 끝내기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숫자들이 나와준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이 좋아하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공급망 재편, 탈중국, 프린트 쇼어링 같은 이 키워드. 제품 인증은 보통 1년에서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요. 자,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미리 이 대체하는 공급사를 찾습니다. 자, 그런 과정들 속에서 검증된 비중국계 공급사가 부각되면 그리고 거기다 이제 한국 기업 거기다가 구형 메모리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프레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제주 반도체를 보는 프레임은 크게 3개입니다. 자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은 HBM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에 집중을 하다 보니 이 구형 메모리에 대한 공급이 공백이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격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수요적인 측면을 봤을 때 자, 온디바이스 AI가 전장화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수요를 재점화한다. 그리고 3번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공급망 재편 그래서 비중국계 공급사 이런 선호 가능성이 생기고 자 이런 세 축이 겹치면 단순한 테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 반도체가 올라서 가는 게 아니라 자 구조적인 성장 우리 제주 반도체가 구조적인 성장을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시장 자체는 공급적인 측면을 HBM에서 엔비디아,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얘네들이 HBM 쪽으로
쏠리게 되니까 그러면 구형 메모리에 공백이 생긴다라는 거고, 그럼 이게 공백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가격적인 부분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제주반도체가 영업이익 증가, 매출액 증가 등으로 자 실적이 개선된 부분이 당연히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수요 자체도 이제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전장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를 해주면서,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따져봤을 때 자, 비중국계 공급사를 선호한다. 그것은 바로 제주반도체가 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우리 제주반도체의 지금 주가가 보게 되면은요. 자, 12월 26일부터 4일간에 자, 몇 퍼센트죠? 57%. 자, 이 57%에 해당하는 이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저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자, 2만 원대에서 출발해서 자 3만원 라인을 지금 돌파를 했으니까 체감상 1.5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들이 나옵니다. 야, 이거 단기간에 너무 올랐다. 그래서 일단 한번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셨던 개인분들이 최근 매도세를 내보내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주가를 들어올린 주체가 누구냐? 지금은 그게 핵심이에요. 일단 지금 들어온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분들이 그냥 단타로 붙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자, 수급 보게 되면 외국과 자 기관계들이, 외국인과의 기관계들이 달라붙어서 동시에 강하게 들어온 흐름으로 보는 시각으로 봐야 돼요. 자, 수급으로 보게 되면은 특히 외국인이요, 이틀 동안 전례 없는 자 거래량을 터뜨려주면서 물량을 쓸어 담았다라는 포인트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자, 외국인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물량을 쓸어 담았냐? 기관은 그러면 언제부터 매집을 한 거냐? 자, 여러분들, 기관이요,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기간이 하루 이틀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평단가를 만들고요. 그 평균 단가를 지키려고 움직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런 수급들이 나와준 걸로 끝이 아니라 자,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와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간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2024년을 넘어가는 시기서부터 자,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온 그림으로 보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자리, 등락을 주는 자리 등에서 통으로 쓸어 담았다라는 거죠. 대략적인 평균 매수 구간을 생각을 해보면 자, 17,000원 전후로 추정을 해볼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핵심은 숫자가 정확히 얼마가 나오느냐 이게 아니라 기관이요, 오랫동안 매집한 물량을 아직까지도 크게 던지는 흔적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외국인들이 자 급등하는 순간 자 흐름을 만들어서 자 이런 폭등의 신호를 준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외국인이요, 단기간에 자 이 정도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사는 그림이요, 23년도 이후부터 보기 힘들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자, 시장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생기죠. 자, 이거는 단순히 단타로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 자, 이 섹터랑 산업의 흐름을 타는 메이저의 수급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2023년 이때 기억나시죠? 자, 이때 올라갈 때도요, 먼저 외국인과 기관이 붙었었습니다. 제주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은 2023년에 한번 크게 폭등했던 흐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도 똑같았어요. 외국인들이요, 단기적으로 물량을 쓸어 담으면서 자, 보이실 겁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자, 주가가 폭등세로 올라가줬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비슷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번에도 이때의 비슷한 초임 느낌이냐? 라고 제가 여기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예전처럼 조정 없이 쭉 가는 형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일단 매물 소화, 물려있는 사람들의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2023년 초반 구간은 신고가의 흐름이라서 물린 사람이 적었고, 그래서 매물 소화도 없이 쭉쭉 올라갔었죠. 자,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앞에서 잘못 샀다가 물린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심리는 뭐예요? 제발 본전만 와라. 그러면 주가가 한번 쭉 올라오게 되면 그 물량이 자, 매도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요, 자, 어떻게 해요? 한 차례 이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을 처음부터 상정하고 가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헌신적으로 편하다. 그러면 여기서 또 제가 중요한 얘기 한번 드릴게요. 자, 왜냐? 조정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주식은 사실 떨어져야지 더 크게 올라갈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 주가를 들어올려주는 이 외국이나 기관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앞에서 물린 이 개인들이요, 편하게 이 수익을 보는 구조로 그대로 들어올려줄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흔한 패턴이 바로 이거예요. 한번 올려서 자, 관심을 만든 다음에 중요한 자리를 살짝 무너뜨리는 척 하면서 자, 개인들이 끝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던지는 물량들을 만들고 자, 그 물량들을 다시 받아서요, 어떻게 해요? 다음 파동을 더 높게 만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정이 오면 끝났다 라고 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반도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 2, 3번 뭐였죠? 공격적인 측면과 자, 수요적인 측면, 그리고 지정학적인 측면 봤을 때 제주반도체 너무나 좋고 더 올라갈 것이지만, 우리가 자, 저도 이거 올라갈 확률 70%에서 80%라고 봅니다. 자,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장 초반에 20%의 확률로 우리가 이런 조정받을 수 있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 악재, 공포를 넣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약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이 수급이 빠지는 조정인가 아니면 물량을 다시 모으는 조정인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내일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제일 위험한 행동이 뭐냐? 장 초반에 들뜨는 흐름에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타해제하고 무작정 추격하는 건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추격을 하게 되면 조정이 한 번만 와도요. 작게 와도 아니면 윗꼬리 달아주고 밑으로 눌렀다가 다시 한 번 더 아랫꼬리 달고 소화시켜서 올려버리는 이런 그림이 나와버린다라고 하면요. 이 심리가 흔들리고 멘탈이 흔들리고 머리가 뜨거워지고 결국에는 바닥에서 던지는 실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간단해요. 우리 들고 계시는 분들은요. 무조건적으로 수급이랑 거래량 그리고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제가 확인하면서 던질 자리가 진짜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타점을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안 들고 계시는 분들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눌림목을 기다려서 눌림목 타점을 잡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단타, 우리 올라갈 때 단타로 비싸게 잡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감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팔아야 되는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자리에서 정리를 하고요. 눌리는 구간에서 다시 잡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게 무조건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지금 흥분해서 아무 데서나 파는 게 아니라 메이저 수급이 이탈하는 흔적이 보이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만 대응을 해보자라는 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알려드리냐? 황금손 다니엘이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반도체 혼자서 잘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내가 제주반도체 혼자 대응하기가 조금 어렵다, 잘 안 된다 라고 하시면 화면 상단에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 번호고요. 이 황금손 다니엘이 보고 있는 관점에서 이 실시간 대응과 그리고 플러스 어떤가요? 제주반도체가 저는 결국엔 2023년도처럼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보지만 올라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 매물 소화를 충분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이런 식으로 N자형 파동 그려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단기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단기 고점에서는 매도 타점을 잡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도 타점을 잡아 드리면 다시 한 번 더 매수 타점 잡아 드려야겠죠. 그래서 이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날까지 반복적으로 필연적으로 잡아 드릴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화면 상단에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 번호고요. 이쪽으로 제주라고 남겨주시면 실시간 대응과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후속주까지 넣어드릴 겁니다. 이 단체 문자를 통해서 넣어드리는데 여러분들께 이 타점을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비용 요청을 드리지 않고요. 금전적인 요구도 없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거 있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어떻게 해요? 상한가, 우리 제주반도체 다시 한 번 더 상한가 가보자 라는 뜻으로 상한가 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황금손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매수가, 매도가는 관점적인 측면에서 보고 흘리셔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이번에 어렵게 들고 온 우리 30만 기원 이벤트, 주식 다짜 훈련소 30만 구독자 이원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2026년도 초반에만 진행을 할 거라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제주반도체 열정 많으신 주주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거니까 이것만큼은 꼭 끝까지 보셔서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황금손 다니엘이 준비한 종목은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뭐죠, 여러분들? 바로 인수합병입니다.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시작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시나요? 이 삼성전자가 항상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예요.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코로나 때도요. 소위 말한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10만 원 찍고 나서 주가가 반토막 나는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입장에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력이 아무래도 반도체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끝나면 항상 삼성전자가 매출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를 하려면 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게 이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전장 사업까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 로봇과 전장 사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두 사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번 종목입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봇 산업에도 필요하고요, 전장 사업에도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처럼
이 로봇이나 자동차에 있어서 사람의 눈을 역할을 하는 이 부품으로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 어떤 거냐면 거리 측정을 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이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납품을 이렇게 받고요. 조립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들을 위탁해서 조립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업을 인수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인수합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 종목은요.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 출신의 이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지분까지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예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결국 지분 투자로 시작했다가 대주주가 됐습니다. 당연히 이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분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요.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 추후에는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미 이 최근의 시장 상황 자체도요.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특징이 뭐다?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의 특징이에요. 이들이요.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면 어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요. 삼성전자가 인수를 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 갔죠, 여러분들? 바닥권 17,500원에서 1,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무려 25배. 엄청난 상승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25배까지는 아니어도요. 러프하게 10배까지만 노려보자라는 거. 만약 인수합병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이미 미래 사업 중 하나이고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듯이요.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돈 냄새를 맡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2026년에 제가 큰 돈을 사셔라.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솔직히. 하지만 텐베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여윳돈으로 저는 여윳돈이 3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300만 원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10배 잡으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들 이거 황금손 다니엘이 준비한 인수합병 종목 받아가셔서 꼭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010-9630-2563 번호고요. 이쪽으로 인수입니다. 인수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황금손 다니엘이 후보군으로 뽑은 2026 텐베거 달성 종목, 인수합병 종목을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문자 보내는 방법을 여러 가지 설명드렸으니까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반도체의 매수매도 타점과 리포트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주입니다. 제주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이 인수합병 종목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인수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두 가지 다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주와 인수를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 드린다? 단체 문자 통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하지만 문자 보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같이 작성해 주시면서 제주, 인수 아직 안 보내주신 분 있다면 보내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간 자체가 저점 구간에 있지만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좋겠죠?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